우리는 98학번, 재학번을 발견돼요. 우리는 뭐 06학번, 16학번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이제 졸업 연도식으로 이제 학번이 표기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클래스 2026 미국 대학교 얼리 결과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그 레귤러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그다음에 주립대학교 정보도 뭐 텍사스 어스틴 A&M 여기 나왔는데 뭐 UC는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오늘은 설명에는 그 얼리에 그냥 극한되어 있는 그리고 얼리가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고요. 그 소제목으로는 트렌드 플러스 시사점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날짜는 2022년 2월 19일입니다. 세 파트로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통계, 이제 숫자를 볼게요. 그 우리가 항상 분석을 했을 때 숫자가 모든 것을 얘기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숫자가 그 어떤 숫자가 나와 있는지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어떠한 패턴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사점이 보이는지 그러한 분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단순히 수치적인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은 이 시사점들. 그 시사점의 근거는 제가 자의적인 해석도 있지만 그 근거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는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의 분석 결과는 숫자와 그다음에 대학교에서 발표한 프레스 릴리스와 그다음에 기타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사점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맨 마지막 파트에는 세 번째 파트에서는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 아이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나요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그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활동의 누적이 그리고 활동들의 색채나 아니면은 성격이 대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면은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얼리 때문에 실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리젝 당해서 괜찮습니다. 레귤러 때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디퍼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합격한 아이들도 축하드립니다. 저희랑 작업한 아이들 중에서는 뭐 영국에서는 케임브리지 붙은 애도 축하하고 그다음에 그 UCL, LSE, 뭐 킹스, 임페리얼 뭐 이런데 너팅엄 대학교 붙은 애들 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MIT, 스탠퍼드, 유펜, 브라운, 코넬, 뭐 미시건, GT, 노스웨스턴, 카네기 멜론, 존스 홉킨스, 듀크 이런데 얼리 때 붙은 아이들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합격을 못한 아이들은 레귤러 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을 보면은 Part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할 텐데 첫 번째 파트는 이제 the numbers. 그러니까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시작을 할게요. 총 8개 슬라이드 정도를 볼 텐데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그냥 뭐 아무리 데이터 사이언스가 빅 데이터라고 해도 우리가 어떤 숫자를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봐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봤을 때 이 질문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Why are the numbers important? 왜 숫자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답은 똑같아요. It will help us to make realistic choices. 우리가 미국 대학교 입시를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그 미국 대학교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상담을 많이 하면서 제일 당황스러운 게 뭐 코넬 정도는 가야지, 미시건은 너무 쉽지 이러는데 그냥 제 목은 여기까지 와 있어요. 본인의 아이가 한국에서 공부했으면은 스카이 정도 들어가는 게 확실히 줘야지만 아이비리그를 논의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애들한테 미국 대학교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전략적으로도 중요하고 아이가 이제 어떤 학교를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을 꾸는 건 좋아요. 근데 자만해가지고 허황된 미래를 가지고 준비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수치 볼게요. 첫 번째 수치는 이제 다 알다시피 여기서 나와 있어요. Early Action and Decision Acceptance Rates. 보면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얼리하고 레귤러 이제 합격률을 비교했을 때 얼리가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잘 봅시다. 그렇진 않아요, 요새는. 그 이유는 뭐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할 텐데 점진적으로 한번 봅시다. 프린스턴, 콜롬비아하고 스탠퍼드는 그다음에 코넬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어요. 아직까지라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번 주 월요일부터 준비를 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4.7%. 그러니까 얼리 합격률이 4.7%예요.
MIT, 얼리 합격률 4.7%. 이거는 레귤러랑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MIT는 왜 MIT만 이렇게 합격률이 낮을까? 낮는 이유는 MIT가 아이비리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미국 대학교 이제 종합 랭킹이나 엔지니어링 스쿨 랭킹을 보면은 학부 엔지니어링 랭킹 1위, 그다음에 대학원 엔지니어링 랭킹 1위, 그다음에 미국 종합대학교 랭킹 2위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보다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아이가 이과 대학교라면은. 근데 우리가 왜 얘네만 이렇게 낮을까? 물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7.9 나는 거 다 이해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얼리 때 레거시 있는 애들, 내 부모님이 하버드 나왔으면은 붙고, 걔네들은 합격률이 거의 7, 80%거든요. 그다음에 운동선수 애들 붙고, 그다음에 소수 마이너리티 애들 붙고, affirmative action 통해서. 그러면 한국 애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러한 우리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하버드는 여러분들이 냈는데 레거시도 없고 애플레틱 리크루트 아니고 그다음에 다이버시티가 아닌데 디퍼 받았다. 엄청 잘한 거예요. 어차피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얼리 때. 네. 근데 우리가 MIT가 여기 이제 4.7밖에 안 나오는 거는 MIT는 다른 아이비리그랑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비리그는 서로 얼리가 복수 지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코넬하고 브라운을 같이 지원하겠다. 그건 안 돼요. 내가 코넬하고 뭐 예일을 지원하겠다. 그건 안 됩니다. 근데 MIT하고 여기는 없지만 시카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리 때 결과를 보면은 MIT하고 U 시카고가 얼리 액션 그 합격률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이 여기서는 순수히 몇 명이 지원했다도 아니고 왜 수치적으로 얼리 때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그 파란색을 볼게요. 파란색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빨간색은 거의 불가능, 하버드도 거의 불가능. 그 다음부터 이제 한 10%대에서 이제 30%, 36%까지거든요. 한번 거꾸로 가볼게요. 에모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아요. 얼리 디시전 36.5. 여기서 제일 높죠. 결국 셋 중에 3명이 붙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 수치를 봤을 때 항상 그 이유를 찾자 그랬잖아요. 옆에 나와 있듯이 에모리하고 NYU 같은 경우에는 얼리 1하고 얼리 2가 있어요. 워싱턴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ED1, ED2, 그 다음에 레귤러까지 있기 때문에 얼리 때 상위 학교 애들, 상위 성적자 애들이 지원을 많이 안 해요. 여기는. 왜냐면 커미트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에모리. 내 꿈의 학교가 에모리다. 무조건 ED로 쓰세요. 나의 꿈의 학교가 NYU다. 무조건 ED1으로 쓰세요. 왜냐면은 ED2는 잘 봅시다. 우리가 100분율로 나누자면은 솔직히 상위 50% 애들은 에모리나 그 NYU ED1으로 안 써요. 근데 얼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50, 40, 30% 안에 있는 애들이 이제 ED2로 쓸 거예요. 이제 불안하니까. 그런데 레귤러는 아무나 지원할 수 있으니까 1등 하는 애도 쓸 거예요. 세이프티로. 그래서 얼리 1, 얼리 2, 그 다음에 레귤러가 있는 학교들, 대표적으로 에모리하고 NYU 같은 경우는 만약 이 학교들이 나의 드림 학교면은 ED1으로 지원을 하세요. 또한 그 미시건도 마찬가지고 뭐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ED1, ED2 학교에 있는 학교들은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얘네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차피 얘네들은 ED1에서 한 3분의 1, 2분의 1 뽑고 ED2에서 또 한 3분의 1 뽑고 레귤러에서 뽑을 애들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학교들 좀 비인기 학교들인데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 듀크하고 밴드빌트 이런 데 보면은 합격률이 한 20%예요. 뭐 다트머스도 마찬가지고요. 얼리 때 합격률이 20%라는 거는 그리고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 합격률이 20%라는 거는 진짜 높은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밴드빌트 남부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없지만 15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듀크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 하고 싶다, 헬스 사이언스 하고 싶다, 아니면 그다음에 한국에서 말하는 이과 대학교를 가고 싶다, 톱 10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하지만 우리는 뉴욕에 있어야 된다, 버스턴에 있어야 된다, 캘리포니아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좀 편협된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학교들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올라가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듀크, 밴더빌트, 다트머스는 해볼만 해요. 얼리 때. 그리고 이제 브라운, 뉴펜 같은 경우에는 뭐 14, 15%고 이와 같이 우리가 얼리 그 이제 합격률로만 본다면은 딴 걸 안 봐요. 합격률로만 봤을 때 MIT, 하버드가 왜 이렇게 낮냐 하는 건 제가 설명드렸고 근데 반면에 에모리 같은 학교는 왜 이리 높냐도 지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가 제가 제목이 그랬잖아요.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그건 아니라
에머리, NYU, 미시건 뭐 이런데 워싱턴 여기가 내 드림 스쿨이다. 그러면은 ED1으로 가야죠. 왜냐면은 3명 세워놓고 1명 되는 거고. 근데 MIT 돈 낭비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MIT, U 시카고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 그 아이비랑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입학률이 너무나 낮은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 합격률 자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지가 않아요. 과거 우리가 5년 전에 데이터를 보면 합격률 뭐 35%, 40% 합격률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15%에서 한 2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하향됐는데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acceptance rate만 봤는데 그러면 왜 이게 떨어졌을까? 왜 얼리 때 합격률이 가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음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서 나오겠네요. 보면은 우리가 아까는 단순히 올해 입시 얼리 결과로만 우리가 봤어요. 하지만 이 표는 뭐냐면은 아직도 그 얼리 액셉턴스 레이트예요. 아직도 그 합격률인데 코로나 이전의 합격률과 코로나 이후의 합격률을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노란색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그 아이들은 원서를 지원하는 시점에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2년 전 1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1월, 12월, 1월부터 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이쪽 아이들은 벌써 원서를 냈던 상태예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얘네 둘은 그리고 올해와 작년은 고등학교의 대부분은 되게 불쌍한 것 같아요. 이 고등학생 저는 되게 고등학교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 애들은 되게 불쌍한 코로나 현실 안에서 그냥 고등학교를 보낸 애들이거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의 반토막 났어요. 모든 이 합격률이. 코로나 이전에 MIT는 거의 7.4%, 4.7%, 13.9%, 7.9%, 14%, 10%, 17%, 14%, 19%, 15%, 21%, 17%, 25%, 20%. 여기 보면은 여기까지 다트머스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학교들이잖아요. MIT, 하버드, 예일, 브라운, 유펜, 노트르데임. 여기는 우리가 다 인기 있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학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하나, 2개 벌써 사이클 끝났잖아요. 둘 다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합격률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그 continuation COVID-19 reality인데 increase high reach 애들이 테스트 옵셔널이라는 그 환상에 빠져가지고 SAT 점수를 안 내도 된다. ACT 점수를 안 내도 된다. 이 환상에 빠져 대학교들만 부자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지금. 아 우리 아이가 학점은 좋으니까 어디 지원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원서를 낭비하는 것밖에 2배가 됐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 대학교에서 15%만 올라도 역사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예요. 근데 잘 보세요. 수치가 반토막 났다는 건 뭐냐면은 얘는 이게 반토막이 더 큰 것이라는 거는 이들 학교는 얼릴 때 더 많이 뽑고 있어 아이들은. 그러니까 스튜던트 풀은 1000명인데 1000명 여기도 뭐 300명 뽑았다 400명 뽑았다 500명 이렇게 뽑는데 점점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률은 더 떨어지겠죠. 근데 반면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Dartmouth, Duke, Vanderbilt 얘네들은 솔직히 이때만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인기가 없는 학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학교들이잖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가 없어요. 아직도 20%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상향 지원했을 때 여기도 나왔듯이 High Reach Application 뭐냐면은 뭐 다음은 잘 모르고 듀크, 밴더빌트 잘 모르니까 아싸리 그냥 한번 지원해보자. 이 위에 학교들 원서 한번 내보지 뭐 밑절 본전인데 그리고 안 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 쌤 저 여기 안 내면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럼 후회할 짓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보내야지. 뭘 후회 그 원서를 거기다 넣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봅시다. 버지니아도 그렇고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다 비슷해요 그냥. 30대 중후반 40%.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시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코로나 시대, 비코로나 시대. 그런데 확실히 보이잖아요. 인기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후에 합격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거의. 근데 반면에 비인기 학교들인데 이 학교들 다 좋은 학교들이에요. 여기까지는 UVA까지는 다 20위 안에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미국 대학교 랭킹 안에. 에모리는 뭐 20위에 걸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흔히 아는 아이비리그 힙스 톱 15 그다음에 인기 있는 한국 그 인지도 대학교가 아닌 톱 10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학교들은 합격률이 그대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 그 생각해야 되는 대학교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너무 협소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그 US 뉴스 1부터 10에만 너무 관심이 있다는 거. 근데 하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하는 걸 보면은 여기 있는 학교들도 너무나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왜냐면 우리가 얼리잖아요. 레귤러 때는 이것도 반토막 날 거예요, 또. 왜 여기다 허황된 꿈을 가지고 지원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는 건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얼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우리는 편식하고 있어요. 이 상위 몇 개, 한 5개에서 10개 대학교만 다 몰리고 그래도 좋은 12에서 22학교에는 아이들이 원서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 12에서 22학교들은 합격률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나 똑같아요. 하지만 상위 학교들, 인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잖아요. 반토막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시사하는 점이 많다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미국 대학교를 지원하는 아이들 좀 이런 통계에서 단순히 이 수치만 보지 말고요. 비교해가지고 어디에 이런 수치적 변화가 있고 어디에는 또 변화가 없는지 그래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상위 대학교 위주로만 설명을 하냐고 하는데 상위 대학교 위주로는 안 해요. 여기도 상위죠. 여기도 되게 상위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한 30위권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솔직히 50위권 들어가는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기준이 달라요. 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32, 42, 뭐 에머리나 BU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위에 걸 보면은 이제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연 우리는 이제 퍼센티지만 봤는데 이제 결과는 조금 또 어떤 수치들이 나왔을까요? 한번 또 봅시다. 다음 보면은 요 슬라이드를 볼게요. acceptance rate를 보면은 이거는 또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냥 그 학교별로 그냥 나와 있는데 그게 많지가 않아요. 이건 아까 나왔던 거고 그냥 합격률 자체니까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오히려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요 부분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그냥 브라운만 갖고 해볼게요. 코로나 이전, 이후잖아요. 이전에 4,500명, 이후에 5,500명, 올해 6,100명. 이런 식으로 제가 브라운을 했던 건 뭐냐면 이게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기준으로 해서 한번 또 나눠봅시다. 우리가 많이 좋아하는 펜. 코로나 이전에는 6,400명. 거의 8,000명씩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MIT 아까 나왔죠? 9,000명이었죠? 아까 제가 설명을 뭐라고 했어요? MIT가 왜 계속 인기가 많은지 랭킹도 있지만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15,000명 9,000명에서 15,000명이 됐어요. 14,700명 이와 같이 그리고 하버드 여기도 그래서 MIT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이 지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거 하버드는 6,000명이었다가 코로나 첫 해에는 애들이 10,000명까지 갔어요. 그럼 다 신났죠. 와, 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조금 줄었네요. 9,400. 그래도 6,000에서 9,500이면은 이것도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상향 지원을 하는데 합격률은 그래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률을 보신 다음에 와, 여기가 그러니까 요 말은 제가 두 개로 나눠서 할게요. 첫 번째, 대상은 뭐냐면은 이러한 톱 아이비리그나 힙스를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수치가 낮았다는 거는 내 경쟁자가 아닌 애들이 더 많아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필요 없고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겁줄 거예요. 이제 합격률이 떨어졌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애들 뭐 죽일 일 있어요? 벌써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힙스나 아이비리그나 아니면은 뭐 톱 15 갈 수 있는 애들 걔네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다면은 이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어차피 본인과 경쟁이 안 되는 딴 애들이 그냥 드러내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준비 안 된 애들. 원서 100불씩 내면서 이런 학교 지원하지 마시고요. 돈만 어차피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안 되는 거는 나중에 더 강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SAT에 대한 허상, 희망 그거 다 필요 없고 그거 다 거짓이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통계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떨어졌던 이유가 그냥 단순히 원서 미국 입시 대조에 대한 이해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경향의 아이들이 다 상향 지원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틈을 잘 타야죠. 어차피 ED는 바인딩하니까 그러니까 상위급 애들, 이제 중상위 애들이 제일 문제가 생겼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원래 존스 홉킨스나 카네기 멜론이나 듀크나 노스웨스트 이쪽을 지원해야 되는데 점수가 SAT 안 받네? 얘네들이 다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베큐미 새낀 대학교가 존스 홉킨스, 다트머스, 듀크 여기 나와 있던 학교들이 합격률이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아이비리그보다는 한 30위권, 25위권을 노릴 만한 아이라면은 위로 노리지 말고요. 딱 그 15위권 학교들을 좀 노려보세요. 얼리 때. 그러면은 결과가 좀 더 좋을 겁니다. 왜냐면 거기가 지금 구멍이 생겼거든요. 아래는 구멍이 안 생겼어요. 애들이 하향 지원은 안 하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상위권은 아직도 포화 상태예요. 왜냐면은 중상 애들이 다 글로 갔거든요. 그러면은 중위권 아이들이 바보같이 상위로 가는 게 아니라 중상으로 오면 제대도 엄청나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위에서 한 20위 사이에 포진된 학교들 거기에 얼리를 노리는 게 이거 아까 제가 두 그룹으로 나눴죠. 두 번째 그룹 애들인데 어차피 30위권을 노렸던 애들이라면은 얼리 때 20위권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통계적인 그 데이터를 여기서 끊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아이비리그 아닌 학교들 조금 계속 강조했지만 다 인기 많은 학교죠. 버스턴 컬리지, 듀크, 에머리, 존스 홉킨스, 노트르데임, 브라이스, 버지니아 이런 데를 보면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원자 수. 에머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뭐 지원자 증가를 별로 안 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이 중상위권 학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 변화가 없어요. 그냥 코로나 이전과 이후나 똑같아요. 큰 변화가 없다는 거는 최상위권 아이들 학교들만 지금 이상해지고 있지 중상위권 학교 여기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이잖아요, 다들. 근데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못 하고 여기를 그냥 스킵하고 위 학교로 가니까 좀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최상위권 애들은 결과가 좋았어요. 그런데 애매하게 상위권 애들은 최상위권 지원하니까 이번 얼리 때 저희랑 작업한 애들도 다 안 좋았어요, 결과가. 그런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성적 순위를 뽑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인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되게 넓어요, 스펙트럼이. 그런데 뭐라 해야 되냐, 한 중위권 있는 아이들이 여기에 많이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는 그냥 일로 가자고. 여기가 어차피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지금 이거를 시청하는 분들도 본인의 아이가 어느 위치에 지금 내가 서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본인이 이제 아이비 리그 쪽으로 가고 싶다. 아이비나 MIT 쪽으로 가고 싶다면 그냥 일로 가세요. 지원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원래 본인의 목표가 여기 정도인데 여기 이제 10위권에서 20위 정도인데 SAT 점수만 나오면 난 위에 하고 SAT 점수만 안 나오면 난 여기 하겠다. 이런 과거 애들이 어차피 테스트 옵션이니까 난 여기 말고 아이비 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돈 낭비하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제 반에서 아니면은 내가 한 30위권 BU나 아니면 터프스나 아니면은 NYU나 요런 학교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올해 입시에서 얼리로 이쪽으로 한번 지원해 보세요. 왜냐면 여기서는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본인보다 잘하는 애들이 여기를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귤러 때는 애들이 다 떨어지고 여기를 이제 다 집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가 중요한 이게 뭐냐면은 이거 계속 수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그냥 맨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지금까지 본 거 보면은 왜 두 가지를 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왜 얼리 합격률이 떨어졌는지.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두 번째 우리가 본 건 뭐냐면은 이런 합격률이 떨어진 현상에는 두 가지 또 섭 현상들이 있는데 하나는 상위 학교들만 그게 좀 집착돼 있는 거고 우리가 15위부터 30위에 포진돼 있는 한국 부모들한테는 좀 잘 알려지지 않는 학교들 아니면은 그런 학교는 아직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를 준비하실 때는 그쪽에 있는 학교를 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리고 얼리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쪽 부분에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이 수치가 뭘 나타내냐면은 100분율을 했을 때
신입생의 몇 프로를 지금 얼리에서 받아주겠냐는 거거든요. 브라운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52%를 얼리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뽑은다면은 52명이 얼리에서 뽑히고 레귤러 갔을 때는 48명이에요. 잘 봅시다. 얼리 때는 우리가 그냥 브라운을 예시로 할게요. 브라운을 지원한다면은 분명히 얘 반에 콜롬비아 하는 애도 있고 하버드 하는 애도 있고 MIT도 있고 유펜도 있고 예일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공부 차원에서 본다면 다머스 빼놓고 콜롬비아, 하버드, MIT, 펜, 예일이 이 브라운 지원하는 공부는 더 잘할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이 더 높을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얘네들이 얼리에서 떨어지면은 브라운 레귤러 때 얘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랑. 그렇기 때문에 50%, 콜롬비아 46%, 46%, 44%, MIT 66%, 그다음에 펜, 예일 50%. 웬만한 대학교들이 이제 얼리를 통해 가지고 학생 수의 50% 정도를 뽑아가요. 그러면은 거기서 우리가 승부를 봐야죠. 뭐냐면은 내가 지원하는 나의 경쟁자. 그 오늘 그 봅시다.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고 C라는 애가 있어요. A가 월등히 잘하는 애, B는 두 번째로 잘하는 애, C는 세 번째로 잘하는 애. A가 하버드 지원하고 B가 예일 지원하고 C가 브라운을 지원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얼리 때는 각각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다 떨어졌다고 칩시다. 브라운에 넣었을 때는 이 세 명이 동시에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는 항상 이 그 얼리의 그 퍼센티지도 중요하지만 얼리에서 얼마나 많은 그 50% 정도 아이들을 뽑아간다라는 그런 사실도 우리가 유의미하게 봐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제 수치로만 봤잖아요. 딴 걸 제가 더하진 않았어요. 그냥 숫자가 의미하는 건 무엇인지. 근데 여기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시다. 첫 번째, 그 얼리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 간단하죠. 다들 테스트 옵션에 대해서 그 오해. 그렇기 때문에 상향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생기는 군이 어디냐면은 중상위권 대학교에 문제가 좀 문제라기보다는 거기가 이제 공백이 조금 생겼어요. 존 허킨스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에머리, NYU까지 그 사이에 12, 15위부터 한 30위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원래 거기 지원해야 되는 애들이 이제 상향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가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파고들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쪽 학교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오늘 설명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가면 갈수록 전체 총 인원 중에 반 이상을 아니면 반 정도를 대학교들은 얼리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얼리를 내가 어느 학교로 선정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같이 지금 이제 파트 1은 이런 수치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트 2로 들어가고 있습니다.